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제 메타버스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힘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쪽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제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이제 파헤쳐 주실 예정인데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하면 약간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너도 나도 이제 메타버스 주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진짜 찐 메타버스인지 그것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이 움직이면 출동해야죠. 예, 그게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예, 제가 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 잊었던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또 잊었었지만 그래도 메타버스의 또 여러 가지 특성이나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즘 움직이는 게 또 메타버스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약간 주가가 좀 재미없다 보니까 주주들의 불만이 있죠. 그러면 우리 신사업으로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달래는 의도도 좀 있을 거고 예, 거기서 나왔던 게 로봇 쪽과 또 메타버스 이 두 축이 새롭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삼성이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게 되면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로봇 쪽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제 과거의 신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즉 메타버스부터 뭐 블록체인 기술 또 NFT 또 그를 활용했던 뭐 P2E 게임들 이런 쪽도 다 최근에 약간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일단 좀 시장이 약간 안정세를 받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빠져서 이제 돌아간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거기다가 또 이쪽 섹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성장 관련된 섹터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의 금리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외면들이 상당히 컸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가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해서 기업들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영향, 뭐 원자재 같은 거 구입할 때는 받지 않을까요?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다른 웬만한 기업들이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이런 서비스업 그리고 또 IT 기업들은 약간 인건비 정도.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살짝 좀 자유롭다라는 관점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기대감이 또 차오르는 국면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거기서 이런 변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배경인 것 같은데 뭐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이유를 찾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일단 메타버스 특성부터 짚어볼게요. 뭐 그동안 좀 신세대 분들은 뭐 제페토 뭐 이런 거를 좀 접하면서 메타버스가 어떤 거구나 아셨을 텐데 그리고 또 제페토 같은 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번 대선 때 또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을 메타버스로 많이 했잖아요. 개표 방송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약간 메타버스의 일부다. 일부보다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가상현실 그리고 또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가상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활용하는 정도로만 보셔야 되지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개념이 좀 축소된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을 김민수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좀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메타버스 특성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다 그때 주가가 움직일 때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 사이에
잊혀졌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네, 저희 메모리는 한계가 있죠. 네, 간 종목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나왔던 메타버스라고 되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였었죠. 이거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다라고 하면서 메타라고 하는 어떤 초월한 가상을 넘어서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한글인데, 네, 영어 같이 느껴져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가 합쳐져서 얘기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상현실이 나오고, 네. 그 어떤 세계관이 나오고 하는데 이걸로만 끝나게 되면은 그냥 가상현실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내 아바타가 그냥 가상현실에만 딱 들어가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아무런 활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상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겠죠. 네. 근데 참여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즉 이것저것 사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서 또 어떤 뭐 회의가 일어나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터액션이 나오고 거기다 경제적인 보상까지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까지 이어져야 이게 메타버스의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앞서 뭐 대선 후보들이 뭐 이렇게 또 개표 방송 할 때 아바타들이 막 나면서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디스코도 타고 그렇죠. 네. 뭐 또 영화 패러디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희가 보면서 그냥 하하하 재밌다라고 즐기는 정도지 그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가상 현실을 만든 쪽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아바타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 세계와의 연동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거기서 뭘 또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걸 또 어느 정도 장을 만들어가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확장된 개념들이 확인이 돼야 아 이게 진짜 메타버스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솔직히 좀 아쉬웠던 게 차라리 만약에 거기서 대선 후보들이 진짜 아바타가 움직여서 제페토 안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개표 방송에서 이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현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액티비티가 더 확장돼야 된다. 이게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와 관련돼서 한번 또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네. 특히 지금 컴투버스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플랫폼이 이제 또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를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피스 월드가 나오게 되고요. 테마파크 월드. 그리고 또 복잡하죠. 예, 뭐 커머셜 월드, 커뮤니티 월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세계관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아바타가 여기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투버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바타가 여기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바타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딱 접속을 해서 나 출근해야지. 그러면 이제 출근하는 길로 오피스 월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컴투버스 같은 경우는 접속하는 순간 거기서 벌써 이 C2X라고 하는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근을 했으니까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접속하자마자 띠링 그러면서 또 코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모아다가 이제 월급 개념 비슷하게 그걸 모아다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옆에 보니까 테마파크가 있네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시간 보니까 30분이 남았어요. 네. 그럼 잠깐 들려서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구경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혹시 뭐 커피를 살까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커피를 삽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뭐 커피 브랜드에서 뭐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샀는데 사게 되면 아바타한테 손에 커피가 딱 쥐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사무실로 커피가 오게 되죠. 배달로요. 그런 실제적인 현상과 아바타의 같이 연동되는 현상들 이 연결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이 가상화폐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급을 했는데 나한테 실질적으로 커피가 배달이 온다. 라는 쪽도 같이 어떤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출근하는 거와 똑같이 되고 그러면 내 데스크탑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 오늘 할 일 쭉 나와 있고 네. 오늘 내 딱 시간 보니까 회의할 시간입니다. 그럼 회의로 딱 클릭하게 되면 내 아바타 위에 내 진짜 얼굴이 또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말로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이 아바타가 회의장에서 또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회의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희는 추리닝이 있고 파자마 입고 지금 여기 PC 앞에 앉아 있지만 내 아바타는 출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회의 내용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택근무가 또 연결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이 되고 거기다가 좋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너 잘했어. 너 이거 보상 한번 줄게. 또 그 코인으로 보상을 준다. 링 하고 또 신나죠. 네,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다 이제 뭐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커뮤니티 월드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또 관심 있었던 분야, 뭐 기타 동호회가 있습니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 놀러 갔다 올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 또 같은 사람들이 또 다 접속해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번 주말에 내가 연습한 거야. 한번 들어볼래? 그렇게 되면은 또 막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너 잘했어. 잘했으니까 우리 코인 좀 모아줍시다. 그러면 또 드리링 또 주겠죠. 이런 현상들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어떤 커머셜 월드 같은 경우는 약간 또 그냥 쇼핑몰이겠죠. 네. 쇼핑몰 가서 또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거기 아바타에 입힐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딱 구조가 그죠. 일터이자 네. 생활과 놀이를 아우르는 올인원 메타버스 계획도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경제활동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컴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그림으로 보면서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네. 좀 와닿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투둥이 복장을 네. 트와이스 복장 이러면 안 되겠죠. 변태네요. 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래도 또 방송 그러면 저희도 메타버스에서 방송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고유경 아바타도 실물만큼 이쁠까요? 뭐 그러기를 네. 네, 그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과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짚어봤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된 이제 해외 기업도 있을 거고 국내 기업들도 있을 거고 국내 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해외 업체들의 또 주가 등락에 따라서 또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해외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 미국 시장에서 오늘 마감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그럼 국내에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죠. 네. 이름부터 바뀐 메타스러운 메타. 예전 페이스북. 그렇죠. 네. 네, 이 회사도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워낙 페이스북이 기존에 했던 체계를 바꿔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간다는 쪽에서 사명도 바꾸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일단 지금 서비스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쪽에 성인을 대상으로만 한정되어 있긴 한데 이게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서버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벌어놓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 과정, 즉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네. 근데 그 상황 쪽에서 당장 실적은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확인돼서 점점 영역을 넓혀서 이제 수익권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많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네. 입장인데 성과가 난다. 그때는 또 어떤 플랫폼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 또 훨씬 더 좋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썩 좋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지금 게임이죠. 그 게임 회사로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좀 이끌지 않을까 하는 쪽인데 여전히 접속자 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되 수익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적자죠. 네, 그런 쪽에서 별로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지만 역시 확장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 대표적으로 유니티 같은 또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GPU라고는 특히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3D 액션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보통 지금 PC에 들어가 있는 그냥 단순한 그래픽 가지고 보통 인텔에서 공급하는 이런 그래픽 카드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단독적으로 어떤 엔비디아나 AMD 같이 이어졌던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포스라고 그러죠. 그런 그 그래픽 카드가 확장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훨씬 더 저희가 바라보기도 좋고 구현이 잘 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제공할 여러 가지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번 주부터 엔비디아에서 또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는 소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또 하나의 엔비디아의 컨퍼런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될 수 있겠다라는 네.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지만 국내에서도 네이버라고 하는 제페토 상당히 또 국내 가입자보다 국내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지 않다는 것보다 해외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뭐 몇억 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심은 떨어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쪽에 대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진심이다. 왜냐하면 또 카카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메시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활용한 어떤 메타버스 환경. 이게 뭘까요?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뭘까요? 아마 이제 제페토나 아니면 지금 컴투버스나 이런 쪽에서는 내 아바타가 내 얼굴까지 나오면서 어떤 말로나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카카오톡 자체가 이제 어떤 가상환 경식으로 변해서 그게 이제 메시지가 오게 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위에 딱 말풍선처럼 딱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어떤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 혼자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쪽에서도 지금 R&D가 확대돼서 어떤 카카오톡이 다음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도 한번 짚어봤고요. 해외 기업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관련성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뭐 그냥도 많이 하지만 디바이스가 또 필요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쪽도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더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마우스와 노트북 키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치고 접속하고 이 정도인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좀 더 확장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안경처럼 이렇게 글라스. 쓰는 네. 근데 안경보다 무겁죠. 네. 예, 잘못하게 되면 거북목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 좀 더 진화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예 사운드까지 다 겸비해서 그리고 또 내 눈에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헤드셋 같은 이런 고글이죠. 고글 개념이나 아니면 또 헬멧 같은 이런 쪽으로 확장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이걸 쓰고 입력 장치가 이제 손목 같은 데서 터치를 한다든가 마우스 비슷하게 밀면 내 아바타가 앞으로 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렇게 나오는 게 앞으로 기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즉 이제 완전히 저희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한 장면이 이제 실제로 그렇죠. 눈앞에 와 있네요. 오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허공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감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입력 장치들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얼만큼 또 정교하게 나오고 또 가상현실을 지금 현실처럼 느껴지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메타에서도 당연히 업그레이드되는 거 나올 거고요. 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뭐 3 같은 쪽으로 나올 거고 게다가 지금 애플도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또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모르죠. 나와 봐야 알겠죠. 근데 그중에서 또 구글과 삼성이 또 협업해서 또 이쪽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기기가 만들어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물론 삼성의 디바이스도 기대가 되지만 이 애플이 점점 확장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구글 쪽과 연결되시는 거는 또 삼성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운영체계가 근데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LG 이노텍이나 그렇죠. LG전자 그렇습니다. LG그룹과의 애플의 끈끈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애플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간다. 뭐 애플의 아이카나 아니면 이런 애플의 또 확장된 세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낄 수밖에 없는 게
LG그룹 주겠죠. 그래서 LG 이노텍이 대표적일 거고 LG전자, 뭐 BH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확장성은 LG와 또 같이 연결된다. 한쪽에서 LG그룹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뭐 디바이스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 종목도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점차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됩니다. 뭐 새로운 사업, 우리 메타버스 얘기하면 함께 또 움직이던 거 NFT 그리고 가상화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이들 화폐들로 결제가 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관련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모두 다 누구나 다 하게 되면 거기서 큰 돈을 벌 거야. 이 기대감이 커질 거야. 라고 보시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누가 그러니까 즉 우리는 강점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뭐 나이키나 아니면 또 유수의 기업들이 다 여기 들어오기 시작해서 같이 우리 입점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더 강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생태계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업체들의 플랫폼의 경쟁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들, 뭐 내가 거기 가서 만약에 나이키의 100번째 손님입니다. 네. 그러면 100번째 손님 기념 뭐 이렇게 착각 사진이 나오겠죠. 이거를 NFT화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들어가는 어떤 통화들. 그러니까 즉 우리 메타버스 환경 쪽에서는 이 통화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교환이 활발히 일어나지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나는 저걸 꼭 사고 싶은데 이 환경밖에 이 메타버스밖에 못해.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서 아바타한테 집어넣고 전자지갑에 넣고 또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장성과 함께 이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쪽에서 그러면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게 기반이 돼서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생태계 환경의 변화다라는 쪽에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제 보안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그러면 또 이게 만약에 내 아바타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 털렸습니다. 그동안 구찌에서 산 거, 나이키에서 산 신발, 뭐 가방 다 날라가 있다. 이거 큰일 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보안 섹터, 사이버 보안도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될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요즘 같이 가고 있나 봐요. 네, 이런 쪽 전자결제 보안도 이제 메타버스 세계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번 말고 그 작년에도 메타버스 굉장히 핫할 때 너도 나도 메타버스 주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어떤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지 모르면서 약간 묻지마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확 딱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원래는 한 국내 종목 중에 40가지 종목 정도 되나 봐요? 더 있습니다. 한 4, 50개 되는데 그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추리다 보니까 그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찐 중에 그리고 뭐 실적도 좀 볼만하고 우리가 좀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종목인가요? 그걸 또 세셨네요. 네, 9종목을 추려서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네,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지금 그러면 실적과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선익 시스템 많이 얘기 나오죠. 네. 중소형 OLED 쪽의 증착기 이쪽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매출은 꺾였네요. 작년 매출은 꺾였고 적자 전환됐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900억이다. 너무 저평가다. 너무 고평가죠. 고평가인가요? 네, 그렇죠. 예. 적자인 상황에서 저 정도 시총이면 고평가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주가 뭐 지연됐고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시총 뭐 2천억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싸다라는 걸 염두하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밖에 LG노텍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좋다. 예,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또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냥 네. 애플과 협업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매출 50%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대, 한 12% 늘어났는데 시총이 9조 원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할 일은 더 많겠다는 쪽에서 저평가고 LG노텍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애플이 커가는 만큼 중기적으로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그래픽과 관련된 기술을 VFX라고 그러죠. 네. 특수효과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세 가지 회사.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요즘 핫하죠. 핫하죠. 근데 이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매출은 다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뭐 60%씩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매출은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200억대. 즉 컴투스 그룹과 협업하다 보니까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쌉니다. 매출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근데 실적은 수익은 아직 되는 게 별로 없네요. 네. 아직 다 적자 전환됐거나 적자가 커지거나. 근데 또 매출 300억짜리가 시총이 1조 원이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비싼 측면들도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정점이 된다 그러면 팔았다가 다시 또 흔들림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제일 맞지 않겠느냐. 네. 그쪽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많이 나오는 알체라 같은 경우도 AI의 기술 갖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우리는 메타버스 쪽 관련주 아닙니다라고 또 공표했을 정도로 네. 조금 솔직한 회사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안면인식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결제를 또 빠르게 할 수 있고 거기다가 AI 기술까지 있다 보니까 연결되면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인데 매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늘어난 게 80억대다. 좀 그렇죠.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그런데 시총이 3,700억이다. 네, 또 비쌉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얘기 나오는 맥스트 같은 경우도 AR 관련된 쪽에서 증강현실 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매출 자체가 24억. 좀 그렇습니다. 네. 적다. 네. 그래서 시총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기대감이 많이 끼었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외에는 또 체크해 볼 건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적어도 100억대, 뭐 500억대 이런 식으로 커나가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시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쪽에서 비싸다는 거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NP라고 하는 혼합현실 관련된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 네. 쪽에서 강점은 보였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위축된 측면들이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눈길이 갑니다.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그 뭐 그래픽 쪽에서나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 설계하는 회사인데 비디오 IP 관련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크진 않지만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순익 영업이익도 수익성도 조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조 쪽에서 앞으로 할 일은 좀 많겠죠. 네. 이런 쪽에서 시총이 2천억이라고 해서 좀 비싸긴 하겠지만 여전히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되면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쪽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동향에 대해서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한 40에서 50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메타버스주 9종목을 또 실적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지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요즘 뭐 뜨거우니까 메타버스주에 투자한다라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 종목 사실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메타버스 주라고 하던데 뭐 메타버스 주다 보니까 성장성 돋보이고 실적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셔서 LG이노텍, MP,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들은 색깔 다른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이 세 종목은 색깔이 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관련주 동향까지 짚어봤고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거 그래서 그럼 어떤 메타버스주에 관심을 가지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또 항상 이렇게 업종 섹터와
공략주라기보다 관심 종목을 말씀을 주실 때 시장에서 다들 얘기하는 종목이 아닌 또 종목을 말씀 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죠? 네. 늘 그랬으니까. 네, 그래야겠죠. 그래도 그쪽으로 충분히 성과가 나오고 바뀔 수 있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이용해보자 라는 측면들이 좋습니다. 더 높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뭐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패턴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뭐 이런 강세로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격이 과열되는 과정들이 몇 번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다 추세적으로 한 며칠간 주르륵 올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 단기 과열을 좀 시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이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약간 계단식으로 잠깐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다음 지지권 흐름들까지 봐야, 이 지지권 확인하는 것까지 봐야 대응할 수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요. 올랐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 조금 좀 직전 고점대와 함께 매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 일단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자. 네. 네, 한번 눌림목대 사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관심 종목 쪽으로 그래도 바라봐야 될 종목 중에 첫 번째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렌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은 다들 메타버스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겁니다. 네. 이렌텍, 이거 그냥 배터리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뭐 IT 부품, 뭐 기기 관련된 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소형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기에 들어갈 때 디바이스에 들어간다. 그렇죠. 디바이스에 들어갈 때 당연히 장착이 돼야 될 것 같고 충전해서 그것 약간 또 무겁거나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발열이 된다거나 무겁거나 그렇죠. 안 좋죠. 못 발열이나 좀 큰일이 나게 되면 여기서 폭발한다. 그럼 이거는 큰 사고죠. 큰일 나죠. 얼굴 네. 화상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렌텍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 일단 꾸준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시장 때문에 좀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실적인데요. 지금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작년에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별로 안 나오다가 300억대가 좀 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죠. 올해는 600억까지 엄청난 실적의 변화를 보여주죠.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기조로는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그리고 또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KTNG 쪽과 협업하고 있죠. 이쪽에서 또 하나의 흐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여기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외에도 어떤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과 연결된다라고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단기적으로는 좀 갭상승까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를 좀 확인하는 정도까지 해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4,000원대 중반대 정도쯤에서 확인되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확인되고 다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모습들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네. 여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 두 번째 종목은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좀 낯서실 겁니다. 저 이 종목 처음 봐요. 네. 위세 아이텍. 네. 위세 아이텍일까요? 위세 아이텍일까요? 위세아 이텍일까요? 위세 아이텍일 수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회사 마음이겠죠.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눈길이 가는 게 그래도 그나마 AI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거기다가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국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또 커질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게다가 또 이런 쪽이 약간 공공기관 그리고 또 어떤 정부 발주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관점들도 될 수 있겠다. 네. 또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런 쪽에서 같이 매출의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은데 지난번에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네. 그 관련된 쪽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야금야금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안 되는 회사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매출에 나오는 확대 속도와
또 그에 따라서 같이 이어가는 영업이익의 속도도 같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확장세가 이어져서 정부의 어떤 수주와 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과거에 한번 부각받았을 때 이 정도를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정도가 살짝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장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를 또 시도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쟁력 있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이어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세 아이텍 저는 처음 들어본 종목이기는 한데 코스닥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커버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름을 봤을 때 아예 이런 단어 저도 생각했는데 네. KB증권에서 위세를 떨칠 때가 됐다라고 또 이렇게 종목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투자 의견은 not rated. 이거 정확히 어떤 의견인가요? not rated라는 얘기는 뭐 등급,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매수 의견이나 매도 의견을 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예,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또 좋긴 좋은데 또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강하게 얘기했다가 뭐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은데 네. 증권사 의견이 커버가 안 되다가 처음 나오는데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는 not rated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좋다. 주가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를 확실히 못하지만 좋은데 이런 표현들이죠. 뭐라고 말할 수 없으면 참 좋은데 약간 네.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 투자액은 not rated. 저는 또 이런 리포트는 처음 봤는데 이제 처음 소형주에 대해서 리포트가 제시되다 보니까 또 이런 리포트가 제시가 됐다. 하지만 뭐라고 딱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은 간다 또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 매출도 좋고 다 좋다. 뭐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해서도 신사업 부문도 좋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니까 한번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주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특성부터 시작해서 뭐 디바이스, 해외 관련 기업 그리고 국내 관련주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토탈 해서 일단 점검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김민수 대표님의 한마디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네. 한마디. 됐죠? 아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까도 실적 까봤는데 좋은 종목이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항상 시장이 최근에 부각을 받게 되면은 또 주가가 반영을 하다가 그게 더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눌릴 정도가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약간 이슈에서 좀 미쳐지게 되면은 시세도 낮고 이슈가 좀 많이 나왔으면은 주가는 또 그를 또 확장으로 못 가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쪽 첫 번째로 염두하시고 두 번째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많은 종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또 작년 수익성도 별로인 회사들이 많다. 네. 그에 비해서 고평가인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고 이런 걸 감안하는 전략은 짧게죠. 짧게. 시세 나올 때 대응했다가 다시 한번 또 기다려왔다가 잘못하게 되면 아직 실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주가만 많이 간 종목들을 오히려 내가 잘못 사서 또 고생할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 흐름들도 체크해가면서 좀 확인할 건 확인하자라는 쪽에서 약간 경종을 딸랑딸랑 올려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메타버스 주에서 경종을 또 올려주셨어요. 저희 굿모닝 증시 라이브에서도 메타버스 종목들 몇 종목 추천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는 거 아니고요.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도 함께하고요. 이렇게 또 좋은 내용으로 녹화 콘텐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 한국증권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김민수 대표님이랑 이렇게 시장에서 아주 핫한 업종과 섹터, 종목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